오늘도 영킴 이사가 휴가 간 관계로 신아람 씨가 대신 진행을 해주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그 교육 문제, 저는 이제 사실 좀 미국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이들, 자녀들이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을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시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안녕하십니까.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패셔니스타야. 제가 패션 전공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아니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그 복장이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템들을 되게 잘 사용하세요. 매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춤도 잘 추시고. 춤이요? 보셨어요? 춤도 잘 춰요. 그리고 그래서 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쇼츠, 그 인스타그램 릴에 올리시는 거죠? 네네. 네.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한 댄스, 왕년에 한 댄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챌린지 보면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난번에 이제 남편 분께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출연하셨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제희희님, 네. 제희희님하고 두 분의 텐션이 장난 아니시던데요? 예, 아니 뭐냐면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 여러분 대다수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근데 저희들은 이제 뭐 QAnon이라든지 이런 안 잘리나요? 음모론. 그렇게 말해도? 음모론 얘기들을 좀 해가지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그 재밌었어요. 방송은? 예, 아, 음모론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대놓고 하면서 했는데 되게 많이 아시니까 제이님이. 그리고 랩을 굉장히 잘하세요. 제이님. 제희희님이 원래 래퍼였어요. 네, 원래 활동하셨었대요. 예, 네. 그 보이밴드 연습생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아니요, 데뷔를 하고 2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네.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미국 영주권자들이 이제 유승준 사건 아시죠? 때문에. 유승준 아, 사건에 진짜요? 네.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 왜냐면 그걸 계속 했다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좀 많이. 그렇죠. 아니 네, 남편분 보면 이게 외모가 조금 이렇게 그 아이돌틱 하여.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훨씬 더 잘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아이돌틱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을 것 같았다 했는데 유승준 그 이슈 때문에 타이밍이 딱. 군대 이슈 때문에 결국에 그 가수 활동을 접은 거네요. 그때 아마 초이스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든가 아니면 추방당하든가. 아, 같이 진짜? 활동한 분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들었는데. 유명했지만 누구요? 아웃컴을 보면 아웃컴은 별로예요? 휘성. 휘성 씨. 네. 휘성고에 같이 뭐 활동하셨구나. 아니 이렇게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 우울증이 얘기하시면 알아요? 아니 얘기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 채널 잘릴까봐. 우울증이 왜? 아니 괜찮아요. 지금에 제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제 유튜브도 그렇고 예. 저희 남편 제희 그건 저도 채널이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저도 원조. 마찬가지예요. 예, 저 원조죠. 제가 네. 원래 처음에 막 하다가 그냥 막 잘리고 저희 남편이 그냥- 2주 전에 채널 날라갔었어요. 또 네, 날라간 게 그냥 서스펜션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통보가 와요. 너 채널은 부적절한 그냥 misinformation policy를 어긋났다 이러고. 어떤 내용 때문에요? 뭐 항목이 자세히 오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 엠킴 TV에 나갔던 영상 뭐를 쉐어했는데 무슨 그 음악이 BGM이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무슨 그런 노래였대요. 별거 아닌데 잘려가지고 와 진짜 이건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노래라서? 서포트하는 노래가 저작권이 아니에요. 저작권도 그냥 아니고. 저작권은 디모니타이즈. 그 영상이 아무리 광고가 많고 조회수가 많아도 돈을 못 받는 노딱인데 그게 노딱은 아니라 기본이고. 기본이고. 다 노딱이지.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이거 너무 비굴한데 항의를 했대요. 막 구질구질하게 그 항의하면은 더 음. 찍혀요. 잘못하면. 그래서 약간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거는 다른 날 또 그래요. 몇 시간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노래를 틀었다고 그거를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서스펜드가 아니라 그냥 날라갔어요 채널이. 근데 거기에 계정 폭파? 네, 와, 계정 폭파.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보통 이제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 하고 그걸 계정 이미 폭파 다 아니에요? 했었죠. 그거 원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쓰리스트라이크 1위 삼진 당하고. 다 갔다가 90일 안에 이런 거 하나만 더 있으면 너는 이거 이제 네네네. 삭제된다.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애들 사진들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런 소중한 거 다 딴 건 지웠는데 여기만 남은 게 있어서 막 항의를 했대요. 우리 아이들 사진 있고 그래서 좀 복귀해달라. 그래서 나머지 그런 문제되는 거 다 지우고 좀 약간 슬픈 얘기지만 지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가 됐는데 제가 이제 복귀 됐어요? 복귀가 예,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조금 얼핏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얘기하는 거는 다른 채널에서 일로 가서 들으세요. 지금 원래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 럼블 열었죠. 그래서 계정을 럼블에서는 말 못할 얘기들 막 다 하죠. 하니까. 거기서 그냥 답답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MT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탕 먹었다고 표현할게요. 네. 사탕 먹이 뭔지 알죠? 사탕을 먹고 또 코로나를 걸렸는데 네. 그걸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튜브. 근데 말이 안 되지. 자기 경험담도 얘기 못 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언론이 탄압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 휘성 얘기 마저 해주시죠. 휘성 얘기요? 네, 기왕 했으니까. 그러니까 휘성이 지금 우울증으로 우울증과 힘들어하네요. 뉴스는 뭐 언론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울증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신천지에 얽매이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도 좀 문제 있고. 아. 전 주요 언론 그렇게 잘 보진 않지만 예. 얼핏 들은 얘기. 그래서 저희 남편은 계속 그쪽으로 갔으면 정말 그게 타락한 세상도 되게 거기서 살아남기 네. 되게 힘들고. 아. 유승준님도 제가 이제 그저께 가즈미지 혹시 아시죠? 가즈미지라고 아이들 이제 찬양으로 춤추고 그러는 거? 예. 거기 와서 간증을 했대요. 너희가 케이팝으로 가면 You're shaking hands with the devil.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승준이 직접 네, 그렇게. 직접. 왜냐면 본인이 그거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춤과 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가다 보면은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고 저희 남편은 자기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집에서 케이팝을 금지를 시켰고 아이들을 발레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발레도 조금 그런 게 발레도 있어요? 못하게 왜냐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니까 그것도 좀 신들릴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어릴 때부터 그걸 시키면 아이들이 그거에 유스투되고 그거에 발달돼서 결국은 중고등학교 되면 발레 K-pop. 클래식이 재즈가 되고 재즈가 힙합이 되고 힙합이 이제 케이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네. 휘성하고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휘성하고 제이님은 이거 좀 친구분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끄집어내 주세요. 끄집어내요? 네. 원래는 이제 동생이니까 휘성님이 그래서 친했는데 이제 노래를 항상 하면은 그때 당시 노래 아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용서해줄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유명했잖아요. 네, 유명했어요. 어느 정도. 네. 네, 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second grade, 한 B급 정도. 예. 근데 노래 어때 형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남편이 또 클래식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피아노 하시고 그래서 너 플랫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 게 나중에 희성이 성공하고 나서 1집에 누구누구 감사합니다라고 다른 멤버들 다 멘션했는데 저희 남편만 멘션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삐져서. 네. 그 나중에 LA에서도 우연히 언제 한번 만난 적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인사하고 형 잘 지냈어 이렇게까지는 하고. 삐졌다는 게 왜 삐졌다는 거? 자기한테 지적을 했으니까 왜 아무도 좋아하진 않죠. 감정은 상하죠. 네. 근데 지금 그럼 K-팝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실 노래들 보면은 저는 좀 쇼킹했어요. K-팝을 한동안 안 듣다가 워낙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뚫고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그냥 저기 뮤직비디오 막 위아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전 깜짝 놀라 미국에서도 왜 그런 퍼포먼스는 안 하는데 야동이죠. 한국이 더 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원래 한국에서 그런 거 다 금지시키지 않았나요? 예전만 해도 네, 못하게. 근데 한국도 근데 안 된 지 오래됐어요. 네. 네, 그렇죠. 되게 아예 노골적으로. 규제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KBS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규제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그냥 옷을 조금 다르게 입고 나오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춤은 똑같고. 왜냐면 춤도 옛날에는 제재를 했었거든요. 그럼요. 선정적인 거 못하게. 그래서 어떤 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KBS 나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춤추고 네. 뭐 예를 들면 SBS 가면 좀 더 개방적으로 춤추고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네. 옛날에는 댄스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고 염색도 그러더라고요. 못하고 예, 그렇죠. 막 piercing 뭐 타투 이런 것도 절대 안 됐다면 예. 이제는 거의 근데 그쵸.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sexualizing, normalizing, sexualizing of children. 나는 그게 제일 일맥상통하는 문제예요. 것 같아. K-팝하고 요새 네. 지금 보면은 미국 네네.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네. 그리고 지금 트랜스젠더 무브먼트를 보면은 애들을 섹슈얼라이즈 하는 게 느껴져요. 네. 예. 근데 지금 제희님 그 크리스찬 노래를 이렇게 힙합식으로 이렇게 한 걸 제가 봤어요. 그 퍼포먼스를. 그래서 네네. 너무 좋더라고. 네네네. 예. 맞아요. 사실 후타보다 어제 봤어요, 제가. 아, 그걸 그래요? 보고. 로마스 8장. 네, 5년 전에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거 직접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 MR은 에픽하이의 빈차라는 노래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왜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음악이나 비트 이런 것도 영적인 거라고. 네. 근데 그걸 들으면서 되게 그 노래 가사는 정말 너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사들을 빼고 로마서 8장이 거기 너무 어떻게 한 토시도 안 틀리고 그렇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빼지도 않고 박자를 어떻게 이렇게 라임처럼 그러니까 능력자셔. 래퍼다니까요. 되게 멋지게 이거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상도 이렇게 뮤직비디오식으로 뭐 하나 올린 것 같던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들하고. 네, 그것도 노딱 먹었어요. 피가 너무 많아서. 아 진짜로? 네. 애니메이션인데? 네, 애니메이션 만화로 나온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왕가 이걸 쓰시고 피 흘리고 이제 못 박히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노딱.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진보 진영 유튜버들도 이렇게 노딱을 당하나요? 난 궁금해. 안 그럼요. 당하는 것 같아. 다 당해요? 저는 오시맘은 팔로워가 많지도 않아요. 저 예. 2,000명도 안 되고 1,690명 지금 예. 조금씩 올라가서. 근데 많은 거죠, 그것도. 노딱. 저도 노딱.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6개월 됐나? 라방으로 아예 대놓고 이번 한번 해보자. 라방으로 대놓고 이제 유튜브 라방이요? 네, 라방에 유튜브 라방으로 네. 사탕 먹는 것에 대해서 흰신이라고 하죠. 흰신도 아마 할 수도 있어요. 흰신, 사탕, 하얀 신발 뭐 이런 것에서 처음에 하얀 흰신 신발. 그러다 나중에 아예 대놓고 그 부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전 그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 잘라내고 막 끄집어내고 보니까 막 진짜 거머리처럼 막 이런. 아니 근데 50만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저는 아니에요. 네, 진보 쪽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보수 진영 쪽은 이렇게 탄압을 막 하는데 과연 진보 진영 쪽 유튜버들한테는 이렇게 노딱들이 붙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네. 꼭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수 쪽이 막 이렇게 탄압당했다, 계정 폭파됐다. 네. 반대는 안 그러는데 그러죠. 거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회사가 유튜브라는 회사가 예,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저기 기득권 쪽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왼쪽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아예 그 스타블리시먼트 쪽인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오시맘님이 저는 이제 되게 존경하는 게 존경하지. 자녀분들이 이게 넷이잖아요. 네. 근데 다 이렇게 홈스쿨링 하시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저도 느끼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겠거든요. 근데 네. 어떠세요?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홈스쿨을 내가 해야지라기보다 네.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 진짜 와 이건 너무한데? 그리고 당장 저는 또 보수적인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사니까 과연 이게 진짜 들어올까? 선생님들도 괜찮아 보이고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다 대놓고 얘기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엔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홈스쿨을 먼저 처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첫째가 킨더가든 때. 그때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땡스기빙 날이 땡스기빙이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데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그림들이 넘어와서 인디언들이랑 함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디제너스 데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왜 인디안 데이냐? 이게 왜 필그림들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선생님도 보수적이고 크리스찬이고 백인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이거 정말 미안한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필금돼서 가르칠 수가 없다. 공립학교에서는. 그때 저는 와 미쳤구나. 이걸 거짓말이야. 이렇게 사실을 빼는 순간 얘네는 거짓말을 아이들한테 그냥 인디언들이 이렇게 먹고 살았다라고만 알려주니까 저는 그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서 아이들한테 유튜브건 책이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금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그래서 그날이 땡스기빙이 된 거다라고 네. 따로 교육을 했어요. 30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는 매번 뭘 배울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네, 다 체크할 어차피 수가 반복해요.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반복해서 또 가르쳐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어차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육도 얘네가 킹덤 대 7년 후에 중학교 갈 때 지금 이렇게 심하면 7년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할까? 아니나 다를까 5년이 지난 지금 벌써 저희 보수적인 플러튼 쪽에서는 애들이 벌써 이미 뭐 트랜스하고 있고 한국 아이들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한인들이 지금 많아요. 한인 한인들이요. 학생이. 그래요. 한인 학생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하루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트랜스보너가 이러지?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미 조금씩 투입해왔던 것들. 근데 이 학생들이 자기 학부모들한테는 이런 얘기들 안 하는 거 아니? 말 안 했던 못하죠. 거죠. 왜냐면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애들이랑 만약에 뭐 7학년 8학년 때 애들이랑 싸우고 뭐 이럴 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그쵸. 옛날 이제 저희 부모 세대는 예. 그렇게 될까봐 창피해서 말 못하지. 우리 엄마 학교 가서 난리 칠까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도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법안 AB 665 아시죠? 납치법안이라고 제가 막 얘기를 납치법안. 하는데 얘기를 해도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 정부가 애들 납치해 가는 거잖아요. 납치해 가요. 그냥 하루 학교 갔는데
애가 선생님 나는 원래는 여잔데 나 속으로 남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 그러면서 카운슬러한테 가고 카운슬러는 LGBT 단체로 보내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예요. 특별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특별관리 이런 가서 친구들. 집에 안 오는데 부모는 우리 애가 갑자기 학교 갔다 안 왔어. 그 과정에서 부모한테 알리는 그게 없나요? 그 법안이 있었어요. 1324. 네. 13, 14 있었는데 그게 치노힐스에서 제가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치노힐스에서 이제 그 보드 멤버들이 보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논란이잖아요. 치노힐스 그쪽 그죠? 네네. 거기 네. 저는 직접 가본 결과 거기서 이제 트랜스젠더랑 LGBT 무브먼트 하는 애들이 단체로 와요. 치노힐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보통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 아는 분 머리 짧게 하시는 백인 아줌마인데 레즈비언이에요. 5년 전에도 전 사크라멘토 갔을 때도 봤거든요. 이런 무브먼트를 리드를 해서 액티비스트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네네. 네. 이런 일이 있다. 플러톤도 오고 애나하임도 가고 어디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통보를 받고 어디서 받겠어요. 보드 멤버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기를 해주겠죠. 왜냐면 저희 쪽도 누군가가 보드 멤버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 싸움을 보드 멤버들이 자기가 나서서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인원수 게임인 거죠. 누가 더 많이 와서 근데 얘기하면. 보수 진영이 더 많아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보통 이런 그 시위 맨 운동할 처음에 때. 제가 이제 5년 전에 사크라멘토 예. 갔었을 때 한 350명이 갔었어요. 3분을 와. 줘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너무 많으니까 1분밖에 안 준 거예요. 예. 저는 새벽에 애기 데리고 막 예. 비행기 타고 갔는데 네. 그때는 그래도 한 4분의 3 정도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면 3개월 후에 갔는데 죄다 플랜트 페런트후드 그 플랜 페런트 사람들을 거기 뿌린 거네. 뿌렸어요. 그리고 티셔츠 다 입고 오고 다 완전 그 단합된 게 플랜 보이고 페런트들은 사실 근데 LGBTQ하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낙태잖아요, 낙태. 걔네는 같은 같은- 통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문제다. 똑같은 어젠다예요. Sexualized 맞아요. children 그리고 이제 인구 그러니까 인구 저기 감축. 감축. 네. 이게 문제네. 왜냐면 플랜 페런트들은 민주당이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기는 단체잖아요. 뭐 네. 사실상 낙태 무료로 해주는 데인데 자기네하고 이렇게 어젠다가 맞다고 이쪽 시위를 같이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보수 진영도 여기에 맞설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움직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보면은 죄다 백인이에요. 제가 플러튼에서도 이런 거 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가면은 한국 사람은 저랑 남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학부모들이. 네. 그런데도 많은 참여가 없나요? 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 보링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영어권들, 시민권인 영어권들은 반대쪽이에요. 네. support. 왜냐면 우리는 다 indoctrinate 됐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냥 진짜 별거 아니야. math 클래스에서 왜 common core 공부하다가 네. 뭐 어떤 여자애가 왔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로 아이들 머릿속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도 만들었는데 영상 이제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그냥 예. 만든 건데 에린 프라이데이하고 아비게일 마티네즈 이 두 엄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부모 다 아이들이 트랜지션을 한 거예요. 네, 하려고 네. 했다든가. 예. 근데 아비게일 마티네즈는 멕시칸 1세대.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요. 한국 사람 이런 1세대 엄마랑 그쵸. 별로 다를 게 없죠. 아비게일 마티네스. 그런데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엄마는 아이가 12살, 13살 때 이제 우울증이 안 그래도 되게 심했던 애가 네. 그런 트랜지션에 대한 친구가 트랜지션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음. 학교에서 이런 gender bred man 이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게 머릿속에 박히고 친구가 너는 우울한 게 원래 남잔가 봐. 라고 이 딸 여자의 예일이라는 여자한테 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여자가 머리 자르고 가슴 자르고 호르몬 주사 맞고 LGBT 하우스에 보내지고 아비게일 마티네스 딸이 예일리 마티네스 예일리. 라스님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예일리를 그 여자에서 보내줬는데 남자로 네 그래서 남자로 몇 살 때 이게 절제 수술한 거예요? 그게 한 하여튼 16, 17 된 것 같아요. 17살. 네. 가슴 절제, 호르몬 주사 맞고 그 나이 사춘기 때 차단제. 그게 그 된다는 게 부모님은 모르고 놀라운데요. 있었던 거고, 그죠? 처음에는 처음에? 부모님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근데 있었어. 막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는 자살하니까. 자살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내줬는데 그래 그럼 네가 그리고 항상 사이콜로지스트한테 보내면 이 심리 박사들한테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이런 트랜지션 한 아이들이 오잖아요.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심리학자들도 반대하면은 걸리는 거네. 박탈당. 박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부터가.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여자애는 상의를 해서 원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그 네. 심리학자들이. 네. 사춘기 때 당연히 혼돈 오고 특히 여학생들이 그리고 네. 혼돈을 많이 한대요. 사실 그 한국에서도 여학생들이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을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터프한 여자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도 커다 보면은 결혼해서 시집 가서 애도 잘 낳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럼요. 여기 같으면은 무조건 성전환 대상자 그 영순위 아닙니까? 네. 그쵸. 그래서 사이콜로지스트를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너는 살아있는 아들을 여자인데 살아있는 아들을 원하십니까? 죽은 딸을 원하십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쳤고 거기에 넘어가신 그분은 제가 볼 때 언어가 네. 힘들어가지고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1세대 이민자로서 네. 내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도움도 요청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그 당시는 2019년도니까 2018년 29년도니까 2019년도는 이런 게 막 이렇게 많아지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볼 수도 더 없어요. 모르고 그 친구 지금 자살한 거 아니에요? 자살한 친구예요. 자살한 결국에는 친구죠? 19살 결국, 돼서 네. 나는 남자가 아니었어. 그렇게 이뻐 보이던데 딸일 너무 때 사진. 예뻤어요. 이뻐 네. 완전히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예쁜 편이었어요. 네네네. 되게 여성스럽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나는 원래 남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뭘 한 건가. 왜냐면 여기를 잘랐으니까. 가슴을 자르고 그렇죠.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을 해놓고 이러니까 내가 이걸 뭐 한 건가 이러고 그 우울증에서부터 이기지를 못하고 기차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네. 네. 그 엄마가. 그 딸이 그래서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딸이. 딸이 자살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살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앞에 기차 앞에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두 팔을 하늘에 벌리고 자살한 거죠. 근데 그런 후회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를 유서라든지 뭔가 기록을 남긴 게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까지는 읽어보지 아니, 왜냐면 못했지만 저도 자살한 건 아는데 이 네.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기찻길 저는 앞에서 그걸 다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죠.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터뷰한 것도 여러 개를 보고 그리고 그 이제 에린 프라이데라는 사람 그 네. 사람도 딸이 똑같이 7학년 때 가가지고 트랜지션 하는 젠더 브레드맨 너는 몸은 여잔데 너는 안에 남자일 수 있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와서 친구들이랑 집에 오면 애들이 나는 프로나운이 뭐고 뭐 나는 they고 막 장난으로 they them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유행이니까. 장난으로라도 할 것 같아. 왜냐면 재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기하고. 애들끼리는 맨날 네. 시, 히 하다가 너 오늘 시, 히 해봐. 너 네. 오늘 그러니까 시 해봐. 약간 그럼 역할놀이처럼. 예, 역할놀이처럼. 그러니까 네. they 해봐. 그러면은 네. 뭐 좀 힙해 보이고 네. 그럴 것 짓궂은 같아요. 남자들은 난 남잔데 짓궂은 남자들은 나 씨야 이러면서 여자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인드가 여잔지 남잔지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알 그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믿는 거야. 그 사람 느낌대로. 근데 그런 이제 12살짜리 여자애가 그냥 그런가 보다 대수롭게 생각 안 했고 에린 프라이데이도 에런 프라이데이. 예. 데모크래트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에런 너무- 프라이데이도 라틴계인가요?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백인이고. 네. 그리고 변호사였고. 변호사였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니까 이 여자애가 트랜지션 한다고 얘기하고 왔을 때 이 엄마는 그때부터 대처를 들어간 거예요. 학교를 끊고 친구들을 끊고 집에서 홈스쿨을 했는지 딴 동네를 이사 갔는지 거기서 이제 엄마가 계속 세뇌가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원이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민주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하는 그런 랠리를 다 참석했대요. 네. 그리고 와 이거 네네. 미쳤구나 이러면서 그런 영상도 있어요. 게빈 뉴섬이 이렇게 길거리 걸어갈 때 에런 프라이데가 옆에 그냥 가면서 Hey 게빈 이러면서 아 진짜로? 막 뭐라고 아이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대놓고 이제 액티비스트가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딸이 이렇게 됐다가 트랜지션 하겠다고 이러면서 자살하겠다 그러고 막 이름 바꾸고 막 이랬다가 이 엄마는 이제 그거 했었던 대처법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끊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일단 끊고. 소셜 미디어 전화기가 제일 위험한 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전화기 주면 안 되는 안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안 돼요. 보면은 자녀들한테 휴대폰을 막 이렇게 아이폰 막 주고 그러는데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리 걱정되더라고요. 믿음이 좋고 아무리 사례받고 다니고 안 아무리 돼, 안 돼. 홈스쿨 한다 그 할지언정 학교 분위기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네, 그리고 못 이겨요. 이 미디어 우리도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어른도 그런데 맞아요. 이 자라나고 있는 이 뇌들, 이 사춘기 아이들을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보다가 그거에 빠져서 그리고 특히 유튜브 키즈에 거기에 gender affirming care 아, 이런 그래요?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네. 이게 parental control 한다고 해서
뭐 야동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아니,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그 타겟 가면은 트랜스젠더용 그 책들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은 네. I'm non-binary 하는 게 그 꼬맹이가 네. 그런 책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에런 프라이데이 그분의 딸은 그러면은 사춘기 차단제하고 가슴 절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안 아니면 했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 엄마가 이제 근데 본인이 원하긴 했고 트랜지션. 엄마 나 이름 바꿀 거고 난 자살할 거고 이렇게 똑같이 한 거죠. 그때 예일리처럼. 근데 이 엄마가 단체 다 찾아가고 팟캐스트를 그렇게 들었대요. 차에서 같이 갈 때. 왜냐면 사춘기 딸한테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은 그럼 들을 잔소리지. 알아요. 예.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 제 3자가 말해야 돼요. 그런 따뜻하게 거는. 아니면은 적어도 따뜻하게 네. 너 이게 꼭 다 올바른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앵글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네.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이콜로지스트한테 가는데 이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다 affirming care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스트를 그러니까, 네.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만나면 거네. 안 돼요. 절대로. 그게 가장 큰 트랩 같은데요. 보니까 맞아요. 사이콜로지스트 만나서 성전환의 부모들까지 동의를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납치법이라니까 그거죠. 아이들 예를 들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하고 싶은데 부모 중에 한 명만 막아도 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모가 이걸 반대하면은 정부가 애들을 납치해가는 그 법 네, 말하는 그러니까 맞죠? 그 12살짜리 아이의 예. 말을 믿는 거예요. 예. 12살짜리 아이가 뭘 알아? 지금 그래서 그 에런 프라이데이에 따른 정상적인 네, 건가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그분도 이제 액티비스트 활동하고 있나요? 완전 액티비스트. 그 딸도 그래서 보수파로 변하고 딸도 같이 그 하는 모녀가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훈훈한 긍정적인 스토리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둘 엄마 중에 나는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문제가 많아지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는 애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부부싸움 다 하잖아요. 네. 부부싸움이 되게 자주 있다던가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네. 아이한테. 그리고 되게 위험한 요소가 또 애니메이래요. 자기 딸이 에런 프라이데이 그러는데 자기 딸이 애니메이를 너무 좋아했대요. 애니메이션? 망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 망가, 코스플레이, 일본 만화 말하는 일본 거예요? 만화. 일본 만화에 그런 게 많아요? 트랜지션. 얼마나 저는 거기 이제 바른스 로버스 가가지고 저도 몇 개 봤었거든요. 우리 때는 뭐 드래곤볼 하고 뭐 이런 근데 약간 뭐 게이 덩크 이런 건데 약간 게이 소재가 들어간 게이 만화가 소재, 있었던 것 같아. 야동 이런 그 섹슈얼한 파이브 스타 거. 어쩌고 예. 그거. 네. 아니 근데 우리 때 일본 만화는 그러니까 이성 스토리가 더 맞아요. 많았잖아요. 순수 만화였잖아요.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성적인 게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시티헌터 네. 같은 경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시티헌터 같은 경우에 남자가 호색한이거든요. 여자들을 굉장히 밝히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 레벨이 아닌 레벨이 거네. 아니에요. 그냥 퍼버트들을 키우는. 그래서 이런 왜 머리 색깔 이렇게 막 되게 요란하게 파란색, 초록색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옷도 이렇게 많아. 뭐 저도 세일러문 너무 좋아요. 어릴 때 세일러문 너무 재밌게 보면서 네. 자랐지만 그건 뭐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옷을 그렇게 입으면서 그쪽 세계로 가면 왜 그거 아시죠? 그 왜 사이트 있잖아요. 아, 왜 갑자기 단어 무슨 사이트? 마미 브레인. 그 돈 버는 그걸 또 마미 브레인. 옷 이 머리에 싹 에이, 들어요. 날 때마다 단어들이 이전 없어져요. 이 브레인 셀 하게 되면 어떤 기억이 거? 안 나지, 웹사이트? 여자들이 이렇게 옷 벗고 막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런 하는 게 있어요? 이름 단어가 뭐 인스타에서 하는 거 아니면 아니 소셜 인스타 미디어? 아니라 소셜 미디어 자기네 그건데 근데 옷을 아프리카 이렇게- TV 같은 건가? 아니 그런 아니에요? 건 저거는 아니요 성인 미국 거 그거는 성인이죠. 근데 그런데 16살 18살짜리 아이들이 올려요? 올리고 아니 돈을 그거 걸고 그거 있어요. 법적으로 금지 안 근데 시켜요? 그거는 그래야 될 것 같아. 12살부터 성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니까요. 아이들한테. 법적으로. 그럴 아니, 거면 12살 때 투표도 하게 해주지. 이거는- 술, 담배 다 하게 이거는 해주지. 저기 약간 페라필리아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동 맞아요. 소아성애? 네. 소아성애도 그래서 소아성애들이 거기 되게 많이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근데 인스타그램에 이것도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다. 이것도. 충격 너무 많이 네. 받죠 오늘. 네, 네. 12살은 너무 어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원리를 뒤져보면은 이제 알프레드 킨지라는 사람 전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프레드 킨지가 father of 그 성에 대한 네. 1930년도, 20년도, 30년도에 University of Arizona, 인디아나에서 그분이 이제 니오나치였어요. 네오나치. 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성적인 psychology의 father of psychology는 시그먼드 프로이드잖아요. 시그먼드 프로이드. 그러면 father of sex가 이제 그분이에요. 이 사람. 알프레드 킨지. 알프레드 킨지. 네. 근데 이 사람을 대해서 다큐멘터리나 책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와 이게 좀 너무 노골적이라 말하기가. 네, 얘기해요 그냥. 근데 제가 이것도 유튜브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걸렸어요 이것도? 이거 아니요 걸렸어요? 걸린 적은 없어요. 네, 이거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또 이거 성적인 거는 또 특별하게 뭐라 안 잡는 것 성적인 같아요. 건 또 다 네, 내보내잖아요. 유튜브는. 네,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방에 가둬놓고 이제 성 관계를 맺게 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과 10살, 12살 성인 어른 남자와 어린 아이들 6개월 신생아까지 6개월 신생아까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험을 성관계를 했다고요? 시키는 실험을 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네. 그 맥킨지라는 네. 정신 나간 오. 사람이 알프레드 킨지. 그 성교육의 대부. 그래서 그분이 찾은 게 어린 아이들이 성관계를 할 때 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소름이 끼치고 막 울 것 그러겠죠, 같은데. 그러겠죠. 근데 아니 이거는 근데 사실 그 발렌시아가 네. 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판다눈 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여튼 계속 네. 하세요. 예, 그분이 이제 결과 나온 게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고함을 지를 때 이게 오르가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성적 플레저라고 얘기하고 고통이 결국에는 유포리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성교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도 안 근데 되는. 그게 머켄지 책에 그런 내용들이 킨지. 있는 건가요? 그 왜 사람 거 한번 머켄지인지? 뒤져보시면 그 사람의 저도 되게 깊이는 못 갔지만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의 이 마인드에 더 나온 theory를 갖다가 전체 미국의 아이들의 교육을 삼아서 할 수가 있나.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섹슈얼라이즈를 시켜야 나중에 지금 인포메이션 에이지잖아요. 네. 유튜브 유니버시티도 있고 네. 모든 거를 다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college scam이라는 찰리 크크가 쓴 찰리 크로커가 네, 책을 그 책을 냈죠. 읽어보면은 예. 대학을 가는 게 지금 한국 사람 특히 1세대 부모님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서 5살 때부터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결국에는 대학을 나온 거랑 안 나오는 거랑 거기 큰 원점이 차이가 그렇게 없다.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새 시대에는 사실 컴퓨터도 발달되고 인터넷도 발달돼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어디든 배울 수가 있다. 네. 인터넷 접속을 네. 통해서. 네. 특히나 아이비리그 같은 데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근데 그렇죠. 이들이 거기 가면은 완전히 그런 세계에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뇌를 얘기하는 당하고 거. 예? 그런 이런 급진 좌파적인 트랜스젠더 무브먼트에 네. 적극 동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이미 대학을 갔잖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애들 잘 키웠어. 사립학교 보내고 막 귀하게 얼마나 또 믿음 예. 안에서 이렇게 막 키웠던 아이들이 대학을 갔다 오자마자 엄마랑 이게 멀어지는 거야. 엄마 생각이랑 엄마가 틀렸어. 너무 그러니까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거. 아이들이 컬처 shock을 받아서 와 세상에 이랬는데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왜냐면 자기 또래 애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누가 꼰대 같은 애 엄마 당연하죠. 얘기를 예, 다 듣겠죠. 친구들하고 비슷한 그 공감대를 만드는 걸 더 중요시하죠. 맞아요. 중요시해요. 부모님보다는. 네. 네. 왜냐면 자기 피어들의 예. 생각들을. 예. 그래서 아이들의 주변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대학 보내는 거 진짜 고려 많이 하셔야 되고 아이비리그 특히 UC 지금 이제 카스테이트까지도 카스테이트까지도 변질됐대. 예, 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미 벌써 다 이런 데서 나온 교수들인 거예요. 그 교수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너 학교 어디 가니? 그러면 뭐 벌클리 간대. 그러면은 벌클리는 이제 법대나 예. 뭐 USC 같은 데는 뭐 이제 메디컬 예. 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과목이 무슨 African American Studies로 이런 벌클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그걸 African American Studies 하고 공부하고 나와서 직장이 없는 거예요. 벌클리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름값만 올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CRT라는 걸 만든 거예요. African American Studies를 Critical Race 가르쳐야 되는 Theory. 네. 그 잡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판적 인종이로. 네.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나누고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로 사람들을 우리가 뭐 좌파 우파로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너무 바빠서 진짜 우리가 돈을 빼앗긴다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홈스쿨을 한 지 1년 반 됐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5학년 들어가거든요. 하루 종일 진짜 내가 해야 되는 필요한 공부. 로버트 키오사키도 그런 얘기했어요. 12학년까지는 부자 아빠, 쓰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쓴 가난한 아빠 사람. 로버트 키오사키. 지금도 로버트 키오사키 얘기하면은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누가요? 로버트 키오사키 팟캐스트 들어보면 요새는 네네네. 좀 많이 화를 내. 그 사람 분노에 찬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좀 네. 약간 이렇게 화난 사람 같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은 돈이 이미 많으시고 시간이 네.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middle class 중상층들을 깔아뭉개서 음. 더 이상 중상층이 없고 rich class, poor class
이렇게만 나뉘어져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후진국이 돼가는 거 있는 거죠, 미국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대학을 보내면 제가 이제 8년 전에 만든 영상을 봤었는데 컬리지는 대학은 이제 사기야. 스캠. 저도 그렇게 봐요. hedge fund entity라고 해요. I think so. 돈을 벌려는 한 아이당 트랜스가 되는 아이 하나당 100만 불이 나와요. 메디컬 와. 필드에서. 왜냐면 얘가 성전환을 하잖아요. 주사 맞고 뭐 자르고 그러면 네네. 메디케이션을 평생 먹어야 돼요. 그 평생 들어가는 돈이 100만 불 네. 넘는다는 거죠. 한 아이당 네. 100만 불씩 나오는데 메디컬 필드에서. 그러니까 파마스리컬 메디컬 이것도 잘릴지 몰라. 근데 이게 이 회사들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어젠다를 풀어라. 그럼 걔네들은 또 그만큼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100만 그럼요. 불이나 100만 불 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네. 제가 또 이제 차단당할 용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 B나 V 회사 혹시 아시나요? V나 B. 네. V나 B. 회사. 지금 네. 뭐 제약사 말씀하시는 그럼 거예요? 제약사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 아, B 저기 블랙록. 네네네. 블랙록 정도는 우리가 차단 안 돼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해도 괜찮을 그래요? 걸? 그리고 아니 블랙록, 밴가드. 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록하고 밴가드는 제가 볼 때 이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에 있다고 보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이 나라를 이끌다고 보질 않아요. 저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네. 이 블랙록하고 밴가드가 운영하고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투자한 곳들이 다 이런 파마스리컬 메디컬 필드인데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굳어진 우리 세대는 예. 당연히 저도 미국에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당의 마인드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태까지 그렇죠. 그거 배워왔으니까. 캘리포니아에 계셨으니까 캘리포니아 계속. 쭉 배웠으니까. 다들 어느 정도 진보 성향이죠. 이민자들은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지지해? 난 민주당인데.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인들 보면은 다 CNN, 뉴욕타임스 이런 언론들을 거의 신처럼 많이 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답답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신처럼 솔직히. 좀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슬슬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건 같아요. 예. 그러니까 5년 전보다는 특히 이런 이슈는 너무 모르지 않아요? 이런 그 프라이데이, 에런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같은요? 또 아까 그 누구죠? 마르티네스, 네, 아비게일 아비게일 마르티네스. 같은. 그리고 솔직히 또 한 명 또 있잖아요. 클로이 콜. 네, 클로이 콜 콜은 같은 경우에도 가슴 절제 수술하고. 네네. 그분은 지금 이제 19살, 20살인데 자기가 디트랜지션 한 이야기를 온라인에 되게 많이 나오고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디트랜지션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것 같아. 메인스트림 미디어. 맞아요. 차단당하고. 잘 못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트랜지션이 후회돼서 디트랜지션 하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사람 자체도 평생 메디케이션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 디트랜지션도. 네.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12살, 13살부터 호르몬 주사를 맞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일부러 양갈래로 머리 더 여성스럽게 하려는데 목소리는 남자야. 그 가슴이 없어. 이미 너무 어릴 맞아가지고 때부터 가슴 해가지고. 너무 어릴 절제 때부터. 수술하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14살, 16살 때, 뭣도 모를 때, 이거를 어른들이 나빴다. 내가 그런 거를 사춘기다. 좀만 기다려봐라. 네가 18살 어른 됐을 때 해도 괜찮지 그러니까요. 않냐. 이래야 되는데, 이미 어렸을 때 다 너는 그럴 거야. 넌 맞아. 남자니까 잘러. 이렇게 이거 정신 나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것 같고 솔직히 오시맘님 같은 경우에는 깨어 있으셔서 이렇게 홈스쿨링 고민하시는 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완전히 100% 믿고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지경에까지 급작스럽게 지금 저희가 부딪힌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람들이 알면서도 나는 영어 못하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리고 그 내가 얘기 애들 미국인- 데리고 있는 게 예. 너무 힘든데. 근데 애들을 지금 어릴 때 데리고 있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나중에 트랜지션한 때가 더 그러니까 힘들까요? 그게 훨씬 더 힘들죠. 근데 트랜스젠더 무브먼트 자체도 잘 모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한인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1세 분들은 진짜 있잖아요. 모르고. 생각보다 밑에 오렌지 카운티 쪽은 또 입소문이 겁나게 빨라요. 우리 학교에서 다운 났다 그럼 저 학교에서 알아요. 저 학교 먼저 알아요. 우리 네네. 학교보다. 그런 빠른 입소문이 빠른 거. 한국 아줌마들이 말이 또 그런 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예,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걸 커버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그 한인 학생들 20에서 30%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그걸 한번 했는데 80%예요. 20% 아니에요. 80%예요. 거의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속으로. 교회 가서 속으로서 바이버스를 하잖아요. 예. 80-90% 아이들이 이런 걸 접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내가 이걸 모르겠다. 사랑이라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love is love 이 단어 자체도 민주당 단어예요. 예. Love is love. No, love is not love. 이건 죄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기 소그룹의 선생님조차도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지금 이게 너무 빨리 진화가 되기 되게 때문에. 아니 솔직히 이런 얘기 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설마 했어요. 한인 학생들은 안 그러겠지. 근데 저희 이제 라디오 코리아 기자였던 친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취재 나갔는데 여기 학원에 네. 갔는데 안 그래도 그게 가장 고민되는 사항 이슈 넘버 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성 정체성,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슈. 네. 그래서 네. 부모들이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입소문으로 벌써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시 USA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라디오 코리아 기사 얘기했는데 그게 그 뭐지? 대화가? 바이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데서. 예. 미시에서는 바이럴해지죠. 네. 근데 저도, 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찰나에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디 내가 보낼 수 있는데 안전한 데가 없을까. 나는 자녀들의 성을 위해서는 홈스쿨링도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네. 그래서 홈스쿨을 엄마가 혼자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일단 대학을 보낸다는 이유가 1세대 부모들이 무조건 아이비리그, 무조건 무슨 UC, 무조건 이렇게 이름값으로 그러니까 보내는 그 게 한인 학부모 그것도 문제인 거야. 그러지 자꾸 않아도 하버드, 돼요. 예일, 네. UC, 좋은 학교, 네. 뭐 이렇게 좋은데 근데 좋은데 가면 다 그 어젠다 그냥 답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거를 아이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네. 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졸업해가지고 세뇌 안 당할 가능성이 적죠. 진짜 적고 집에서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지금 계속 3-4살 때부터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학년 때 스트레이트로 가면은 졸업할 때쯤에는 저기 트랜스젠더 내지 게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섹슈얼로 졸업할 것 같아요. or 그렇지 않아요? one of the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이제 사립학교도 지금 문제라는 게 사립학교 자체에서 네. 제 되게 친한 친구가 딸을 이제 가디나 중에서 사립학교를 2,000불씩 내고 보내요. 가디나 쪽에. 크리스천 사립. 네. 근데 그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더니 갑자기 학교가 레인보우 하면서 웰컴 LGBTQ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6학년짜리 여자애가 트랜지션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막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해고- 법적으로. 아니 해고됐구나. 누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쫓겨난. 네. 그 부모는 어펌 해주고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시 생각해봐라고 했겠죠. 지금 이런 미친 주가 네. 캘리포니아 말고도 지금 미국의 그 민주당 지지주 이 서부 해안가 주들은 다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캘리포니아만 이런 것 같아요? 아마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뭐 이런 뉴욕, 캘리포니아 자유분방한 주들. 자유분방한 주들 그리고 대도시들은 이미 이게 많이 갔고 이게 텍사스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대요. 왜냐면- 텍사스도요? 네네. 그 어스틴 뭐 이런 데는 민주당이 네, 장악을 소셜 하고 미디어가 있잖아요. 닿는 곳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텍사스나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어퍼밍 해주진 않겠죠. 근데 저기 오시맘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뉴스로 본 게 오래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에poch 타임스 이런 대한 언론 통해서 이런 게 이슈가 좀 되는구나 했는데 네.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정도부터 저는 이거를 그 알게 딱 됐냐고요? 예. 2018년도 2월 달에 2018년 2월 18일이었을 거예요. 네. sit out이 날짜까지. 있었죠. 네네. 왜냐면 그게 sit out라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그래서 주변에서 엄마들이 입소문 빠르니까 학교를 보내지 말래. 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왜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에 우리 딸이 킨더가든 때 킨더가든 하루 빠지는 거 뭐 상관없잖아요. 네. 뭐 애가 뭐 무슨 뭐 그쵸.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갔을 때 이진아 전도사님이라고 이진아 전도사님 얼바인 베델교회 원래 그때 교육부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각 대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교육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안들을 다 배워오고 홈스쿨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더 빨리 아신 더 빨리 거네. 아셨어요. 예. 백인들이랑 이게 다 그러니까, 그게 예, 인포메이션이 오고 가고 예. 해가지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한인들에게 이제 알려야 되겠다라고 교회마다 와가지고 종이를 보는데 와 이거 성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미쳤구나 라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어요. 각 학교마다 가서 찾아가 보래. 이게 진짜 있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막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남학생끼리 그 누구 어떤 일본인이 쓴 것 같은데 남학생끼리 서로 이렇게 오럴 그러니까 국왕 성교 네. 하는 거를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막 기대감에 부풀 그 책 아시죠? 어. 저는 이제 유수연 교육위원 때문에 그 네. 책을 알게 됐는데 네네네. 그런 거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에도 그러면 좀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SM 아시죠? SM, SM 고통으로 막 사디즘 앤 네, 마저키즘. 네. 그런 책들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게 뭐지라고 눈을 떴는데 진짜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법안들을 찾아봐. 저는 공부 진짜 리서치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런 창조하는 거 좋아하지 거는 찾아보는 건 안 아,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는 찾아볼 애 수밖에 일인데, 없게 그쵸. 만들지. 자녀 네. 일인데. 내 애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건데 얘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로 가봤어요. 플러턴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백인 되게 보수적이어 보이는 선생님한테 진짜 12살이 됐는데 너네 애가 학생이 여자애가 와서 임신했다고 얘기하면은
낙태를 해줄 거 부모한테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자기네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에 놀랬고 와 이거 진짜네? 내가 얘기 들었던 게 진짜네? 이러고 제가 이거 교재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틴톡이라는 걸 해요. 틴톡, be ready, 뭐 3Rs 이런 게 그 각 지역마다 자기네가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이제 그게 California Approved Suggested Curriculum. 틴톡이라는 걸 저는 이제 뒤졌죠. 인스타그램도 하니까 인스타그램 뒤지고 막 웹사이트 뒤지고 다 LGBTQ인 거예요. 인스타가 막 레인보우 컨돔서부터 만화를 이런처럼 생긴 근데 이게 만화인데 아이들 사이에서 삽시간 만에 다 퍼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그걸 그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늦게 한 것 같아. 우리들이 솔직히 좀 늦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알았으면 이미 약간 투레이트라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이러니까 엄마들 몇 명이 모아서 그때 카톡방을 열었던 게 이제 한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됐었는데 그 방에다가 이거 너무하니까 우리 가서 막읍시다. 그래서 네. 플러튼 보드에 한 50명이 갔나 봐요. 한인 엄마들이. 그때 보드 멤버 같은 거 미팅할 때 한 20명 안 나오나 봐요. 근데 50명이 우르륵 가니까 얘네가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딱 그 AB 329 성교육에 대한 게 끝나니까 우르륵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전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간 거죠. 그런데 가야 돼요. 네, 그런데 가서 항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학부모들이. 스피치 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됐어요. 네. 오히려 그 동네 사시는 분들 몇 분 안 됐었고. 예. 근데 거기 그만큼, 서 있다는 것만. 맞아. 존재를 알려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쵸? 한인분들이 I stand for this. 나는 이거 반대다라고 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얘네가 막 수요일 날 미팅이 5시 막 사교육하고 태권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해야 되고 막 이럴 시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모일 수 없는 시간에. 가장 사람들이 오기 힘든 시간을 귀찮고 일부러 힘들고. 그 시간대도 우리가 시위해가지고 바꾸게 할 수 없나요? 할수 우리가 있죠.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럼요. 근데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5시에 가서 엄마들이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은 변화는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슈퍼인텐던트가 이거 뭐지? 왜냐면은 우리의 긴장하구나. 텍스 긴장됐죠. 우리의 텍스 돈을 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이 돼서 그분은 연봉 30만 불 넘게 벌어요. 네. 슈퍼인텐던트는. 네. 그리고 나와서 그 이후로 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교육 안 한다라고 explanation, information 그걸 하더라고요. 해명을 또 따로. 은혜교회 가고 네. 감사님 교회 가고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비굴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다시 또 다 들어오고 하고 있는 있어요. 거네요. 안 한다는 거를 프로나운도 가르쳐 애들 성교육도 조금씩 더 발달해. 이 LGBTQ 교육이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럼 시작된 것 같아요. 20년. 20년. 90년도 30년이죠. 90년도부터 이런 이제 제약 회사들 그 B와 V 네. 회사들 네네네. 그런 회사들이 벌써 이미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돈이 나오려면은 그때부터 계획이 그 됐었던 트랜스젠더 거예요. 교육도 그러면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미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건가요? 일단 AB 329, SB 48이라는 법안이 평등화법. 예. 이 equity, diversity 한국 지금 막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법안이 지난 지 이제 15년 됐어요. 지난 지. 15년이나. 그 법안 근데 때문에 거기에 트랜스젠더 내용도 있나요? 그 내용 안에? 트랜스젠더라고는 그쵸. 정확히 얘기 안 하죠. 맞아요. 그리고 네. 되게 교묘하게 네. 이 언어들을 왜 변호사들이 잘하잖아요. 이 term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그쵸, 쓱쓱 그쵸. 빠져나가서 맞아요. 루포. 네네 루포를 되게 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항상 CRT가 소수민족 흑인들이나 뭐 에이시안들을 위한 거 같잖아요. 그걸 하면서 트랜스젠더들도 껴서 너네는 소수라고. 소수라고 diversity 이러면서 포스터를 보면은 백인, 동양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가 트랜스젠더 딱 가 있어요. 그럼 와 얘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다. 근데 그 움직임의 배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블랙록하고 밴가드 뭐 이런 네. 그 대기업들이 다 있다는 돈이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1세대니까 저는 뭐 1.5세지만 예. 나가서 말 못할 것 같고 영주권이 없으니까 vote를 못할 것 같고 영주권 있으면 시민권 따세요. 그리고 영주권이 없다. 그러면 영주권 받으세요. 노력을 하면 되잖아. 아니 영주권자들도 계속 이런 하려면 운동에 네, 참여는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꼭 없어도 사람 인원수를 몰고 예. 가잖아요. 사크라멘토 이제 8월 21일 날 월요일 날 사크라멘토에서 무슨 랠리가 있어요. 아 저기 네. 그 LGBTQ 아니 저기 디지털 화폐 반대 운동 아닌가? 몰라. 어쨌든 아니요. 디지털 협회가 아니라 이제 이런 트랜스젠더 안티 네네. LGBTQ 네, 무브먼트. 엔타 LGBTQ 무브먼트 랠리가 있는데 그런데 한국 한인들이 10,000명이 모여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저희들이 맞아요. 게이나
뭐 이런 그 성전환자들을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을 강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요. 무브먼트 사실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걸 교육시키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많죠. 예. 케이틀린 제너도 케이틀린 제너도 반대하고 나와가지고 있고. 아니 이거 나도 트랜스지만 애들한테는 좀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예.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도 봤을 때 이건 정상이 아닌데. 아,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만 하고 그래서 사립학교에 보내야 되나? 근데 또 돈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네.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한다는 게 그러면 홈스쿨 하는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 좋고 이런데 앞장서서 그 랠리, 그것 연합 소리를 시위. 내는데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둘 중에 하나는 그걸 해야 된다. 뭐든 그렇죠? 하는 게 뭐든 내가 나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한다면 홈스쿨하면 정말 좋고요. 예. 영어를 잘해야 홈스쿨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는 매니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이라 생각하면 엄마는 매니저니까 아이들을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돌아다니고 프로듀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홈스쿨링 할 때 이제 차터 스쿨에서는 네. 1년에 3,000불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급 튜터를 붙여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교육도 그 돈으로 할 수 있고 단지 엄마가 일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엔잡러 많잖아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재택근무 예. 이런 걸 해서 튜터를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완전 집중해서 한 아이당 1시간씩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학교 가서 인덕트리니 받는 것보다 네, 훨씬 낫다 낫죠. 이거죠. 예. 저희가 지금 공익 광고 보고 계속 그 찰리 클크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찰리 클크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어. 이제 픽업할 거야. 금방 가. 팁 달라고? 요새 무슨 투고도 팁 달라고 그러냐. 5불이면 되나? 얘 봐라. 더 달라는 거지? 얼마 더 달라는 거야? 1불? 2불? 그래 10불 준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뭐하지 하는 거야? 도대체 팁을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아니 음식값 계산 안 하셨습니다. 계산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계산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팁 안 주셔도 되는데. 수고 많으신데 팁은 그냥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래서 아까 찰리 클크 그 college scam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도 대학 안 갔죠? 네, 안 갔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찰리 엄청 클크. 똑똑하고 예. 그분은 자기 회사를 차려서 만든 거예요. 예, Turning Point Turning Point USA. USA. 아하.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가보려고 이제 투어를 다녔대요. 베일러 유니버시티 다른 데 뭐 리버티랑 이런 데 저런 데를 다녀보다가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미래가 만약에 의사다. 아니면 뭐 변호사다. 이러면은 그거 맞는 대학을 가야죠. 예. 그 책에서 여러 번 그렇게 나와요. 네.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학에 실체돼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베일러 유니버시티 갔을 때 그 교수님한테 나는 이런 액티비스트 같은 사람들 젊은 아이들에게 챌린징하는 그런 걸 알려주고 싶다. 이미 보수적인 하트가 있었겠죠.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너 한 1년만 한번 해보고 대학 오지 않을래? 이렇게 truthful하게 얘기해줬던 게 정말 너무 감사하대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럼 내가 18살, 19살 딱 1년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컨저베티브 아이디어들 챌린지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특히 이제 대학 가는 진보 마인드가 너무 팽배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대 움직임을 이끈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거기 대학 다니는 애들 말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찰리 커크라는 사람을 이기는 대학생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트루트만 얘기를 하니까. 네.
얘네는 아이디올로지만 얘기하고 대학에서 배운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셨죠? 릴스나 예. 이런 걸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디베이트를 줄 서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먼저 이렇게 가장 앞세워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데 학생들이 안 되죠. 찰리 클러크한테. 찰리 안 클러크는 돼요. 좀 타고난 능력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근데 대학을 안 갔다고 안 똑똑한 친구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안 간 거잖아요. 또. 네. 예.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가면은 이게 이제 헤지 펀드 엔티티라는 게 아까 네. 트랜스는 하나당 100만 불이라면 대학을 보내는 아이는 하나당 average로 50만 불이에요. 대학을 보내려는 게. 한 네. 명당 들어가는 돈이 50만 네, 불. 50만 불. 그게 평균. 뭐 더 그러니까 비싼 1학년에 대학도 입학해서 4학년에 졸업하고 이게 50만 불 정도 있고. 들어간다 보통 이거죠. 5년 걸리잖아요. 네, 4, 5년 네, 4, 5년 걸리잖아요. 걸리죠. 빨라야 50만 4년, 6년도 걸리고. 네네. 네. 그래서 대학을 그렇게 해서 5년 나와서 가서 내가 진짜 나는 변호사를 할 거다. 그리고 진짜 뭐라지? 그 return investment가 ROI 맞나요? Return of Investment. 네, 예, ROI가 나와야 되는데 내 네, 아이한테서 얘가 투자한 가가지고- 만큼 얘네들이 좀 벌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난 벌크리는 붙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I'll figure it out. 대학 가서 내가 뭘 할지 한번 알아봐야지. 그러면서 엄마 아빠 돈으로 아니면 빚을 져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거 나와서도 아이디올로지만 배웠지 진짜 기술을 배운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인데 진짜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 한 번 더 The 알려주세요. College Scam. 예. 그러니까 대학 대학은 사기. 사기다. 대학은 사기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리스팅이 나와 있는데 UPenn, 뭐 스탠퍼드, 프린스턴 이런 데서 뭐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그 기자분이 계시대요. 워싱턴 포스트에 뭐 예. 이렇게 하시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리미테리애니즘에 대해서 기사를 썼대요. 그게 뭐냐면은 부자들은 텍스를 더 많이 내야 된다. 자기가 버는 거에서 100만 불만 자기 돈 킵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내야 매년 된다. 돈을 물어야 된다. 어. 그 캐피털리즘이랑 완전 반대의 예.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산주의인데 예. 공산주의 마인드를 어디서 나왔나? 다녔던 프린스턴 대학에서 찾았던 책들이 옛날 마르크시즘부터 내려왔던 책들이 네덜란드, 핀란드에서 교수들이 얘기한 거를 거기서 배워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리미테리니즘이라는 거를 기사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면 아이들이 이런 이 박스 안에 갇혀져서 나와요. 네, 대부분. 네. 그래서 저희 또래 이제 30대, 40대 보면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부분 빚 아직도 갚느라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대학을 안 가고 곧바로 일했던 아이들. 그런 애들은요. 겁나게 잘 살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아이도 키우면서 자기 비즈니스 막 스토어 막 10개씩 갖고 있고 예. 아니면 뭐 플레이밍 브로요. 이런 거 뭐 하나 열었어. 어떻게 막 알바 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걸 열었어. 그게 막 10개씩 있어서 진짜 파이낸셜 타임 프리덤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진짜 캐피털리즘 그러니까 내가 실용적으로 비즈니스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도 벌고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그 시스템에 갇혀서 하는 사람들은 빚에 빚에 시달리고 지금 시달리고 직장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인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학교고 대학교고. 예. 그래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대요. 고등학교에서 잘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붙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시험을 봐요, 계속. 고등학교 때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런 거 가르쳐준 대학이 고등학교가 없죠.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저희들도 전 못 세계 받았고 어디에도 솔직히 없을 것 한국에서도 같아요. 그런 거 안 가르쳤고. 네, 그래서 이름은 막 있어. 막 무슨 뭐 저도 박사학위 솔직히 있는데 막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피땀 흘리면서. 근데 돈을 벌진 못해. 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큰 쳇바퀴에 돌 수 있게 컨트롤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진보진영의 빌 마을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 대학은 요새 대학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고 얘네들이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만든 그 하나의 교육 시스템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6개월 만에 다 배울 수 있지 않았냐. 그 라일리 게인스 아시죠? 네. 라일리 게인스가 또 이제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 네네. 이끄는 수영 선수 출신인데 라일리 게인스하고 얘기를 하면서 라일리 게인스가 왜냐면은 치과 의사가 원래 꿈이었대요. 예, 치과 의사 꿈인데 한 4년인가 공부했는데 빌 마을가 솔직히 그 6개월 만에 다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 그 스캠이라고. 맞아요. 특히 요새 교육은 특히 아이비리그는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제가 아시는 분의 딸이 이제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취직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네. 약간 이제 오버 퀄리파이드도 있고 특히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다른 더 좋은 직장이 있는지 또 알아보게 된대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이제 반대예요. 아이비리그 가는 거랑 너무 이게 세뇌당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짜 스테이트 칼리지도 그렇고 요새는 개신교 학교가 그래서 인기 많지 않습니까? 네네. 리버티하고 베일러하고 예. 좀 그런 이제 컨서베티브한 크리스천 대학들이 되게 예. 인기가 많대요.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 있는 분들은 요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들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진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교육이면은 미국에 왜 왔나? 맞아.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한국은 솔직히 좀 더 심하죠. 그 도장이 없으면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게 없으면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런 대학으로 또 역으로 치면 그런 건 또 그쵸. 있네. 네. 예.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심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을 안 간 사람들은 더 스파르타로 열심히 자기가 독학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예. 더 인구가 많으니까 더 노력을 하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솔직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저는 플랜이 이래요. 아이들이 홈스쿨 하면서 진짜 12살, 14살 요때부터 아이들을 안트레프니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진짜 그것도 저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왜냐면 진짜 네.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 가고 이러는 거면 맞아요. 돈을 버는 거 먼저 가르쳐도 된다 어릴 때부터. 예. 네. 지금 오시맘님의 자녀분들은 되게 잘 클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좋은 럭키하죠, 럭키. 예, 이런 럭키하다라는 엄마를 생각이 만났다는 거에. 들고. 네. 모르죠. 제가 실험을 해봐야죠. 제가 아니, 기니피그예요. 네, 제가 성공할 것 기니피그. 같아요. 벌써 그 좋은 교육을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그 홈스쿨링에 관심이 많다면 어디로 이렇게 연락하면은 좀 알 수 저한테 있죠. 이런 인스타로 따로 정보들. 보내시는 분들 많고요. 인스타 주소 알려주세요. 뭐. OCMOM, OCMOMM이고요. 그리고 예. 스팅 오퍼레이션에서 마마벨 스팅. 파운데이션에서 예. 제가 part of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홈스쿨링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팅을 해요. 오렌지 예. 카운티 쪽에서. 예.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붙어서 지금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어요. 홈스쿨링 하는 저번에 강의했을 때 250명이 왔어요. 그 많이 감사하니까. 왔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더 큰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할 네, 예상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오시맘님 이렇게 오셔서 좋은 정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 충격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